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하락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종목 선별이 좋고 작게라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매매를 하면 물리거나 손실이 커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몇 가지를 놓쳐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잘 할 수 있는 차트 해석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알체라입니다. 알체라의 일봉 주가 차트를 보면 지난해 말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1월 중순부터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다시 3월부터 4월 현재까지 이렇게 바닥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자의 캔들봉을 보면 참 심상치가 않죠. 어느 정도 몸통의 길이가 있는 양봉이 발생하면서 주황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날짜가 5월 10일이었는데요.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의 위치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검정색 선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밀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잘 받쳐지고 있다가 양봉이 발생하고 20일 이평선 돌파. 누가 보더라도 꼭 매집을 시작해야 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화면 아래에 보시면 RSI나 스토캐스틱의 보조지표도 이미 윗꼬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말 좋은 차트이고 종목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의 하락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러한 차트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늘 이야기하던 지지 저항선을 하나 그어보더라도 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 2월 상승하다가 횡보를 하던 구간에 바닥선을 쭉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봉의 윗꼬리가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선이지만 현재는 저항 구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 좋다 그러면 이 저항선을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쌓였던 매물대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매물대가 쌓여 있다 그러면 상당히 뚫기가 어렵고요. 이 종목에 진입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보다는 이 매물대를 완전히 뚫고 난 돌파 시점, 바로 여기가 오히려 더 좋은 종목 진입 시점입니다. 그럼 차트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실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양봉이 발생했던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이 발생했죠. 그리고 주가는 이 상방 저항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차트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어떻게 쌓여 있고 상방에 큰 매물대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면서 종목을 진입해야 되는데요. 다른 예시 종목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알체라와 비슷한 형태로 올 초 1월부터 상승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여지다가 N자 또는 M자 형태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차트 모양이 또 그려졌네요. 4월 말일인데 초록색 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다시 60일 이동평균선을 받쳐주고 다시 떨어지지 않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의 보조지표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자 기준의 캔들 모양을 보면 20일 이동평균선과 딱 걸치면서 십자도지로 주가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오른쪽으로 저점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아주 좋은 구간이어서 종목에 진입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도 매물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주가는 이 구간에서 아주 많은 매물대를 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4월 말에 여기에서 윗꼬리가 살짝 터치하다가 결국 돌파를 실패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긴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저항선을 찔렀다가 결국엔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상황일 때는 당연히 지금쯤 한번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수는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고 이러한 경우라면 매물대를 보고 상방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종목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물대 상방을 뚫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 종목에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같이 보는 설정이 있죠. 캔들 봉 차트에서 매물대 표시를 같이 할 수 있는데 키움 HTS 기준으로 왼쪽에 종목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가격 차트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물대 차트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깔도 약간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각 가격대 구간별로 매물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 차트를 보면서 예상했던 저항 밴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실제 매물대의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이쁜 차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에서는 신규 진입 종목으로 바로 접근하지 말고 가격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게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종목을 봤으니 AI 종목도 하나 볼까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주가가 1월부터 4월까지 큰 상승을 보여지다가 하락, 그리고 지금 다시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반전 속의 상황도 이렇게 보면 고가놀이 패턴과 비슷하게 양봉, 상승, 양봉, 마지막 양봉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종목에 진입해야겠다는 유혹을 매우 강력하게 이끄는 그런 모양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도 전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과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바로 여기서 매물대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아무리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 그러더라도 지금 진입하면 안 되겠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잘 살펴보고 바로 여기에서 종목을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20일 이평선 돌파 캔들이 발생하고 실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 음봉, 양봉, 그리고 음봉, 그러다가 결국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 20일 이평선뿐만 아니라 60일 이평선 아래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지수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면서 다시 반전을 보여주려고 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덜컥 그 내용을 물지 마시고 매물대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방의 저항 구간이 강력하게 쌓여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종목을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크리스탈 신소재죠. 이미 차트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전에는 어떠한 매물도 쌓여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아주 큰 상승을 보여지게 된 것이죠. 서현 이하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두 번 저항을 받았던 꼭지점을 연결을 하고 주가는 이날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아주 큰 상승을 가져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매물대에 걸쳐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거침없이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도 이러한 아주 절묘한 위치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에코플라스틱을 한번 볼게요. 주가의 현재 위치는 바닥 대비 16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고점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평선과 흘러가는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서 20일 이평선과 이격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일 이평선과 밀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지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20일 이평선과 다시 한번 만나는 구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왼쪽에는 어떠한 매물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장기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외에도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실리콘툴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강력한 매물대가 위치한 이 구간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 주가는 커다란 상승을 보여지면서 약간의 우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짧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슈어소프트테크도 있습니다. 주가는 4월 30일 상장을 하고 며칠 하락과 바닥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장일 당일날에 시가를 돌파해버리는 양봉이 발생을 했죠. 시장 판단이 좀 빨랐던 분이라면 바로 이 시가를 돌파하는 양봉일날 아마 종목에 진입을 했을 것이고 이후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지금 진입하기에는 다소 위험해 보이죠. 아무래도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아무리 좋은 차트 종목이라도 하락장에서는 매물대를 꼭 확인하고 진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잘 캐치한다 그러면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